안녕하세요. 안상현입니다. 오늘 제목이 어설픈 애니어그램 공부라고 잡아봤는데요. 애니어그램이 나름 이제 확산이 되면서 그 뭐랄까요? 어 최근에 그 한국 애니어그램 협회의 그 국제 컨퍼런스에서 산드라 마이트리 그 분이 온전한 애니어그램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전에 먼저 현재 상황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까? 산드라 마이트리가 그 특강을 통해 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였을까? 이걸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산드라 마이트리 강의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현재 상황을 좀 한번 제가 정리해 보고 싶었습니다. 애니어그램 이제 많은 분들이 접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제일 처음 애니어그램을 접했던 건 아마도 2001년도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일종의 이제 그 저희 연구원에서 어떤 세미나 같이 원데이 세미나 같은 걸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간단하게 성격 유형을 검사해서 그 서로 동료들 간에 1번부터 9번까지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이겠구나 이렇게 좀 짐작할 수 있게 했고 또 제 자신도 이러이러한 성격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왜 그런 평상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는지 잠시 이해하는 시간. 다른 말로는 다름을 이해하는 시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상대가 조금 이해가 돼서 한편으로는 좀 편안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다시 이제 뭐 원래대로 돌아가서 저는 또 저대로 저만의 어떤 기준으로 또 그 사람을 평가하고 세상을 또 판단하고 그렇게 저만의 필터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또 시작했죠. 물론 지금도 그 저만의 필터를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지만 이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이 어떤 도구를 늘 놓지 않고 일상에서 항상 이렇게 좀 알아차리고 깨어 있을 수 있게끔 이제 애니어그램을 살면서 놓지 않고 살려고 이제 조금 바뀐 거죠. 예전에 비해. 자, 다른 분들도 뭐 저와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애니어그램을 이제 이렇게 만나죠. 그러면 자신의 유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정확하게 유형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착각하는 게 저도 이제 그런 실수를 했는데 진단을 하고 또 어느 전문가가 뭐라고 이제 저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유형에 맞춰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저더러 2번이다 그러면 2번처럼 살아가요. 그걸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니어그램을 많은 분들이 경험을 했는데 지금 보면 그 유형에 맞춰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 지점을 조금 면밀하게 솔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뭔가 애니어그램의 앞뒤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도 많아요. 나는 뭐 O유형이라 이렇게 좀 무대에 나서는 체질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도 반대로 바뀐 거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니까 그런 행동들의 기저를 심리를 내면의 욕구를 들여다보니 무엇을 회피하려는 경향 또 무엇을 집착하는 경향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나는 O 유형이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이게 이제 반대로 말하는 거죠. 제가 뭐 7유형이라서 이렇게 좀 뭐 이렇다. 내가 뭐 몇 유형이라 6유형이라 의심이 많다. 뭐 이렇게 의심은 모든 유형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대에 나서는 건 모든 유형이 다 꺼릴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아무리 뭐 8유형이나 7유형이라 이다 이더라도 그들이 무대에 올라가는 게 항상 즐겁고 두려움 없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애니어그램을 접하고 나서 앞뒤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유형이 정해져서 내가 그 유형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반대입니다. 내 삶 속에서 그 유형을 계속 들여다보는 그 연습이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애니어그램 진단을 하죠. 과거에 애니어그램을 공부했던 분들은 그런 9가지 성격 유형 진단지라는 게 없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었고, 자기 그 관찰, 자기 어떤 내면의 관찰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런 그 집착과, 지금은 이제 집착이라는 단어보다 그 어떤 머리 센터의 고착, 그리고 가슴 센터의 뭐 격정, 이런 식으로 더 많이 표현하고 있죠. 조금 더 세분화됐습니다. 과거에 제가 그 공부할 때는, 그렇게 수년 전에 공부할 때는 뭐 고착, 격정 뭐 이런 표현을 잘 안 썼어요. 그냥 집착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이제 점점 이론적으로도 더 그렇게 탄탄해지고, 또 그 한국에서 또 애니어그램을 전달하는 분들도 이제 뭐 국제 행사나 또 미국이나 이런 데서 더 많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더 논리정연해지고 세분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고센터가 왜곡된 어떤 사고센터에서는 그 고착이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이 가슴센터에서 왜곡이 되기 시작하면 격정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이 다시 어, 산드라 마이트리의 애니어그램의 영적인 지혜, 그 책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신성한 사고, 결국 그 신성한 사고에 기반해서 보면 이 사고 센터는 고착이 아니라 이제 고착 대신에 신성한 사고의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죠. 그리고 이 가슴 센터는 격정 대신에 미덕 또는 뭐 덕목, 벌추 뭐 이런 거 하죠.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이번에 컨퍼런스에서 산드라 마이트리가 객관적 애니어그램, 또 다른 말로는 뭐 온전한 애니어그램,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대부분이 그렇고요. 애니어그램을 접한 분들의 80% 이상은 성격의 애니어그램 그 안에서 지금 계신 거예요. 그 내용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니어그램의 영적인 지혜를 쓴 산드라 마이트리가 이제 이 책과 그리고 애니어그램의 격정과 덕목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이 책을 쓴 이유가 온전한 애니어그램을 전파해야 하는데 성격의 애니어그램만 확산되고 있다고 현상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애니어그램, 또 다른 말로는 이제 객관적 애니어그램, 이제 성격의 애니어그램과 객관적 애니어그램을 모두 이제 합친 것들을 뜻하는 건데요. 온전한 애니어그램이 이런 것들을 이제 책을 통해서 널리 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니어그램을 공부를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지식적으로 애니어그램을 이제 알아가요. 초반에는. 그런데 그 지식들이 사실 그 쓰레기 같은 경우가 많아요. 그 왜 쓰레기라는 표현을 쓰느냐? 그 지식을 알면 뭐 하냐는 거죠. 그 지식을 알면. 그러니까 애니어그램을 알고 나서 그 실제 내 삶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내 문제를 내가 이제 직면하게 되고, 그런 문제들이 또 해결이 되고, 그리고 나도 좀 더 성격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고, 내 주변 사람들도 또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나아져야 되는데, 애니어그램은 이렇게 많이 확산된 것 같지만 실제 애니어그램의 뭐랄까요, 본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보단 그 껍데기인 그 성격의 애니어그램에 대한 부분만 더 많이 이제 알려져 있죠. 저도 뭐 물론 제가 개인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말씀을
과거에는 많이 강조를 못했는데 요즘은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 애니어그램이라는 것,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지만 정말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고 그 안에서 성격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시간까지 함께 하려다 보니, 짧은 시간에 해결하려다 보니 결국은 성격의 애니어그램에 대한 부분만 강조되는 게 또 현실이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객관적 애니어그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몇 유형인지 관심들이 되게 많던데, 그 같이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어떤 행동들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몇 유형이겠구나. 이제 이렇게 짐작은 할 수 있는데, 실제 이제 이것이 정말 이제 도움이 될 것인가? 도움이 뭐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그런 어떤 뭐 자료들을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유형이라고 이제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그런 것들을 좀 더 유심히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 성격을 보고 그 성격이 몇 유형인지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는 애니어그램 공부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물론 도움이 돼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그 성격 유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파악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병행을 하면 좋죠. 몇 유형일까? 이렇게 혼자 공부도 해보고 그 다음에 1번부터 9번 유형인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이러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렇게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다른 사람들이 몇 유형인지 관심 갖는 것보다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깊게 관찰하는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회피를 하고 있고 내 어떤 고착과 격정이라는 것이 나에게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나는 어떻게 그런 수행이나 수련을 통해서 내가 더 나아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뭐 글로 써본다든가 작업 일지 같은 걸 써본다든가 해서 자기 자신을 더 깊게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관찰과 글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들이 또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지 뭔가 변화가 또 같이 느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주변을 좀 살피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그냥 주저리 좀 떠들었는데요. 산드라 마이트리 그 강의를 토요일 날 들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제가 이 강연 내용은 다시 산드라 마이트리 특강 내용은 다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도 뭐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또 다 경험하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어디까지 전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바탕으로 해서 제 경험과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이론 이런 것들을 잘 융합을 해서 산드라 마이트리 내용도 다음 시간에 좀 전달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최근에 어쨌든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을 진단하는 그런 도구로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그 성격 진단 도구라는 그 개념 자체가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된 용어이기는 한데 사실 애니어그램을 말하기에는 그 절반밖에 이야기를 못한 거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 객관적인 애니어그램 둘 다 합친 어떤 온전한 애니어그램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저도 전달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 짧은 지식과 경험이지만 그래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